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2015년 코웨이는 자사 얼음 정수기에서 은색 금속 물질이 나온다는 소비자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서 냉수 탱크에 있는 음용수에 섞여 들어갔다는 사실을 파악했죠. 그럼에도 코웨이는 이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듬해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야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코웨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나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도 소비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코웨이가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A씨 등 7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코웨이 행위는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그래서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이어서 니켈 도금이 본체에서 방리돼서 소비자인 원고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음용하는 물 내지는 얼음에 섞이는 등 하자가 발생을 했는데도 계약 당사자로서 해야 할 부수적인 행태의 의무인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래서 옹진 코웨이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각 100만 원씩 배상하라고 선고를 했습니다. 네, 대법원은 역시 계속적 계약 관계에 있는 동종 제품의 대량 생산 제조업자인 코웨이가 신의칙상 소비자에 대한 생명, 신체, 건강 등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정에 대해 고지 의무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사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는 집단 소송을 할 수 있는 법이 개정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소송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소송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이 소비자들의 건강과 가장 직결된 중요한 부분에 의무가 해태할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을 하고 소비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익을 공유해야 앞으로 기업 문화가 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물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마시는 것이 음용하는 것이고 얼음도 똑같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좀 책임을 더 강하게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기업들이 특히 건강과 생명과 관련된 것을 의무를 해태했을 때는 기업이 없어질 정도의 책임을 지워야 한다. 이런 부분 인식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기업들도 더 그렇게 투명하게 양심적으로 책임을 좀 져야 할 것 같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세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강효원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얘기 계속 나눠볼게요. 저는 3년에 걸친 이혼 소송 끝에 최근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친 상황에서 산에 등산 모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산이라도 오르면 답답함이 해소될까 싶어서요. 그런데 더 답답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등산 모임엔 입사 때부터 저와 경쟁 관계였던 동료 한 명이 있었습니다. 사이가 크게 나쁘진 않아서 별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제가 모임에 들어온 걸 탐탁치 않게 생각했나 봅니다. 여러 직장 동료들을 붙잡고 이혼 도장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벌써 모임에 나왔다면서 제가 등산 모임에 나온 의도가 수상하다는 듯이 떠들고 다닌 겁니다. 대체 이혼을 하면 집에만 있어야 하는 건가요? 그 이후 저는 직장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납니다. 저에 대해 말하고 다닌 직장 동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명예훼손이 되는 건가요? 네,
정말 이런 사연을 보면 좀 슬퍼요. 남의 그런 슬픈 사연을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려고 보듬어주면 좋을 텐데 오히려 그 상처를 생채기를 더 내고 있는 건데요. 위안이 되려고 찾은 등산 모임에서 더 상처를 받았습니다. 명예훼손 요건을 지금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혜원 변호사님, 명예훼손은 어떻게 하면 성립이 되나요? 네, 명예훼손은 형법 307조에서 규정되어 있고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요건인 공연성,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공연성이라고 함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는데요. 사연에서 직장 동료들한테 이제 그 말을 전한 것이기 때문에 사연자에 대한 말이 전파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은 충족되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혼했는데 이혼 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왔다 이런 말이 명예훼손을 구성한다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볼지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표현하는 의견 표현으로 볼지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우리 강 변호사님 말은 공연성, 그다음에 사실의 적시까지는 갖췄는데 그것이 이제 명예훼손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이 문제라는 말씀이네요. 지금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명예훼손이 된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볼까요? 네,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보다 관련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최근 대법원에서 명예훼손과 관련된 판결을 내린 사건이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이혼한 사람이 마을 제사에 참석하였는데 이를 두고 마을 회장이 다른 주민자치위원에게 이혼한 사람이 마을 제사에 참석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이혼한 사람이 마을 제사에 참석해서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다라거나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마을 제사에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우리 양담소에서도 오프닝에서 한번 이 사건 소개했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 결과를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1심과 2심에서는 명예훼손죄가 되어서 유죄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지만 3심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혀서 무죄가 되었습니다. 2심에서는 이혼 경위나 사유, 혼인 파탄의 책임 유무에 관한 언급 없이 가치 중립적인 이혼 사실 자체만을 전달하는 것은 이혼이나 재혼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사라진 요즘의 사회적 분위기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혼한 사람이 참석해서 안 좋게 평가하는 말들이 많다라거나 이혼한 사람이 왜 왔는지 모르겠다라는 표현은 이혼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에 더해서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 이혼한 사람에 대한 비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혼한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평가가 대법원에서 달라진 것인데요. 네. 대법원은 다르게 봤는데 그 이유는 다르게 보고 이제 의견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피해자가 이혼했다는 사실, 그리고 피해자가 제사에 참석하였다는 것이고 가족생활 변화에 따라 혼인 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이 변화해서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평가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점을 보면서 그러한 변화를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혼 경위나 사유, 혼인 파탄의 책임 유무를 언급하지 않고 이혼 사실 자체만을 언급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린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정적인 영향, 사실은 이제 그렇게 제사에 참석했다 이 말은 사실은 비난의 이런 내용을 좀 담고 있고 그런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그 자체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법원은 마을 제사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서 피해자가 이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표현이다. 개인적인 의견이다. 예, 그래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연으로 돌아가면 지금 이혼 도장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벌써 모임에 나왔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대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그 자체만으로 개인적인 의견이지 사회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 판례가 최근 판례여서 이 대법원의 입장을 좀 참고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대법원 입장에서 좀 유의하게 보실 부분은 이제 그냥 이혼 사실만 언급한 것은 명예훼손이 안 된다는 취지인데 그 밖에 이혼 경위나 사유, 혼인 파탄의 책임이 뭐 누구한테 있었다 이런 말에 대해서까지 언급을 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말을 또 반대로 볼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아주 가치 중립적인 그냥 이혼 사실의 적시. 그다음에 도장이 마르기 전에 그 가치 평가를 저해하는 것은 아닌데 뭐 어떻게 해서 이혼했다더라. 뭐 누가에게 뭐가 있다더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 중에도 지금 사연자분은 이제 뭐 직장 동료가 이혼 사실을 말하고 이런 게 문제가 되지만 또 이혼 소송 중에는 부부 간에 이제 당사자 다른 일방에 대한 험담을 뭐 주변 사람들한테 뭐 친구한테 말한다든지 아니면 그 배우자의 직장 동료한테 말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엄연히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최근에는 사실 적시와 관련해서는 아예 명예훼손 그 형법 규정 자체를 삭제해야 된다는 논의도 나오고 있고, 이를 위해서 또 공익적인 일하시는 변호사님들이 이와 관련해서 논의를 좀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대법원의 이런 태도는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사실 적시 부분은 좀 전향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사연과 관련해서 강효연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마마즈건의 Parts of Gold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